안녕하세요. 장서연입니다. 이번 주에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근데 하기 싫다. 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을 많이 코칭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을 바라보는 부모님들의 어려움 또한 같이 들어보았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건 아는데 하기 싫어해요. 공부를 잘하고 싶어 하는데 하기 싫어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아이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신가요? 제가 코칭했던 아이들 중에 두 가지 케이스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아이는 극심한 우울감과 무기력함을 호소하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심리 코칭을 어느 정도 받으면서 이제 학습을 시작해 볼 수 있게 되었고, 공부를 해야겠다. 난 공부만이 길이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습 코칭을 시작하고 처음 1주에서 2주 정도는 너무 훌륭하게 잘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너무 애쓰고 있는 거라고 한다면 별로 건강한 거 아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나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우리 애쓰지 말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3주 차에 번아웃이 왔다면서 저한테 고민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공부를 왜 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요? 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친구한테 공부를 잘해야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내용으로 코칭을 했었는데, 결국엔 결론은 아이 스스로 공부가 곧 돈을 많이 버는 길은 아닐 수 있겠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렇게 코칭을 끝으로 또 일주일의 시간이 흘렀는데, 지난주에 코칭을 와서는 선생님 한결 마음이 편해요. 저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진 않지만 한결 마음이 편해요. 대신 내가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어떤 걸 더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것저것을 시도해보고 정보도 찾아보고 행동해보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많이 칭찬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무기력함을 탈출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행동하는 것인데, 이 친구는 공부를 하는 게 곧 나의 행동력을 저하시키는 일이라는 걸 깨닫고 공부가 아닌 다른 곳에서 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산적인 사고를 했다는 점을 저는 되게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칭 내용에 대해서 부모님들과 소통을 하면서 지켜보는 부모님은 어떤 마음이셨는지, 어떤 시선으로 아이를 바라보셨는지를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렸을 때 본인이 너무 아이를 공부를 잘해야만 해. 남들과 뒤처져선 안 돼. 남들만큼은 못해도 해야 되는 거야. 라는 압박감, 그래서 끊임없이 경쟁을 시켰었고 그렇게 몰아세웠었는데, 그게 결국 우리 아이를 병들게 하는 길이었다는 걸 깨달았고, 또 마음숲에서 심리 코칭을 받으면서 부모 교육을 받으면서 결국엔 중요한 게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알고 나서부터는 우리 아이의 행복, 우리 아이의 평안함만을 응원하고 있고, 공부를 해도 공부를 하지 않아도 우리 아이는 꿋꿋하게 자기의 때를 만나서 자기의 길을 갈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이를 바라보고 있다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이런 굳은 믿음과 이런 지지, 진심이 아이에게 전달이 됐고, 아이가 그래서 행동할 수 있는 힘을 잃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또 다른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케이스 똑같이 아이가 극심한 무기력, 우울감을 호소하는 친구였어요. 이 친구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공부를 해야 성공할 수 있고, 공부를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싶기 때문에 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사고방식 속에서 스스로를 들볶으면서 너는 왜 공부를 하지 않아? 잘 나가고 싶다면서 넌 왜 공부를 안 해? 라면서 자책과 비난을 하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이 친구도 학습 코칭을 하는 1주, 2주 동안 처음에는 나름대로 노력을 되게 많이 해왔어요. 근데 학기를 시작하고 점점 아이가 시름시름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유를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하기 싫은데 그래도 해야지. 이거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이런 마음가짐으로 했었다고 해요. 근데 자기를 점점 그렇게 옥죄어 가다 보니 이제는 그럴 기력이 남아있지 않다. 선생님, 저는 왜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을까요? 저는 쓸모가 없는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를 데리고 이런 코칭을 했습니다. 저의 사례를 얘기해 줬어요. 저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건 알고 있었지만 행동하지 않는 학생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한테는 작은 신락 같은 희망, 작은 믿음은 하나 있었어요. 나는 공부를 잘하진 못해도 그래도 언젠간 성공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나는 언젠간 때가 되면 움직일 거야. 아직 내 때가 아닌 거야. 라는 아주 작은 믿음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쓸모가 없는 것 같아요 이야기하는 이 친구에게는 너는 너를 믿는 힘이 없구나. 나에게는 이런 작은 신락 같은 희망이 있었는데 너에겐 그런 신락 같은 희망이 없구나. 그래서 공부를 해야 한다는 동기도 올라오지 않고 그리고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의문 속에 넌 그럴 수 있어 라는 확신도 안 들고 되게 많이 막막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쭉 풀어주면서 사람한테는 다 때가 있다. 그리고 내가 필요로 하다고 느껴질 때 그때는 내 안에서 움직이게 하는 나의 팔다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올라온다. 근데 그 힘이 올라오려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너의 그 끝없는 무기력함의 원인이 하기 싫은 공부를 해야만 한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한다면 우리 일단 지금은 공부를 뒤로 밀어놓고 너의 팔다리를 움직일 수 있는 행동력부터 좀 길러보자. 공부가 아니라면 넌 무엇을 할 수 있니? 공부가 아니라면 넌 어떤 걸 하고 싶니? 물었더니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제를 내주었습니다. 매일매일 나를 위해서, 미래의 나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생산적인 일 3가지를 매일매일 해와라. 그게 공부가 아니어도 상관없다. 내가 방 안에만 있어서 햇빛을 너무 못 보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면 미래의 내가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 그럼 나는 하루에 10분, 15분 정도는 햇빛을 봐야겠다. 그래서 하루에 10분, 15분 나가서 산책을 했다면 그것 또한 너에겐 생산적인 일이야. 이렇게 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생산적인 일을 3가지 정도는 찾아서 한번 시도해볼까? 라는 이야기를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이 친구 부모님과도 제가 소통을 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친구의 부모님은 아이의 무기력함과 우울함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도움을 주려는 마음보다는 왜 남들만큼 못하지? 왜 내 자식은 말로만 저렇게 이야기하고 행동으로는 못 옮기지? 라는 의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게 말하지 않아도 아이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이와 코칭할 때 부모님의 눈치를 많이 본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제가 부모님께 전달을 드리면 걔가 무슨 제 눈치를 봐요. 저희가 걔 눈치를 보지. 저희 눈치를 보며 움직였어야죠.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아이들은 눈치를 보기 때문에 더 움직이지 못합니다. 내가 행동을 하면 부모가 나에게 또 어떤 기대를 할 것이고 나는 그 기대에 부응해 줄 수가 없는데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되는데 이런 끝없는 자기 비난과 자기 자책 속에 빠져가면서 결국엔 행동하지 않는 쪽을 선택하죠. 왜?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역으로 부모님께 이런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결국엔 아이가 때를 만나서 뭔가를 해봐야겠다라는 힘이 생기려면 내가 나를 믿는 힘도 있어야 되고 계속해서 팔다리를 움직일 수 있는 행동력은 있어야 한다. 남들만큼 남들이 하는 시기에 공부를 해야 돼라는 생각을 잠시 접어주시고 지금 우리 아이가 하고 싶어하는 의지는 있으나 행동력으로 옮겨지지 않는 스스로도 너무 답답해하는 이 상황을 좀 수용해 주셔라. 아이의 의지는 거짓이 아니다. 제가 이런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남들만큼 하길 바라는 마음보다는 아이의 속도에 맞춰서 아이 안에서 뭔가 해봐야겠다라는 마음과 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올라오는 게 0스텝이니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이니 이걸 할 수 있게끔 좀 기다려봐 주세요 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어머님, 아버님들 가정에서 내 아이가 이런 무기력함과 이런 우울감 그리고 해야 되는 걸 아는데 하지 않는 이런 딜레마 속에 빠져있는 자녀를 키우고 계신다면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어주는 마음으로, 너는 해낼 거라는 믿음으로 아이의 때를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아이의 존재를 인정하고 수용하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